자, 지금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통과하는 사각 코일의 경우, 사각 코일의 경우, 그래서 풀이법이 지금 몇 가지 소개했냐면, 풀이법을 두 가지를 소개했어. 일단 모든 풀이법에서는 전과 후를 뭐 해야 돼? 비교해야 돼. 바로 직전하고 직후를 뭐 해야 돼? 비교해서 직전 상황하고 직후를 비교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든 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해서 비교한다는 건 그림을 그려놓고도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림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직접 X 동그라미 개수를 직접 어떻게 해서 풀 수 있어? 그려가면서 풀 수 있어. 알겠어요? 네.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거든. 그려서 자속 변화를 판단해 보는 거야. 일명 노가다 풀이 방법이지. 일명 무슨 방법이야?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노가다. 이게 가장 정확하죠. 가장 무식한 방법이고, 가장 뭐하는 방법이야? 무식한 방법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앞부분이 변화하고, 어떤 변화하고? 호일의 뒤쪽 부분이 변화를 보는 거지. 다시 무슨 변화를 보는 거라고? 앞쪽 변화하고 무슨 변화를 보라고? 뒤쪽 변화를 비교해서 그 둘이 합을 유도전류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앞쪽하고 진행 방향이 앞쪽하고 진행 방향이 코일이 진행 방향 앞쪽의 변화, 진행 방향 앞쪽 변화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뒤쪽 변화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X가 증가했는지 Y가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를 묶어서 처리하는 거야. 앞 변화하고 뒷 변화를 뭐 해서 처리하는 거야? 묶어서 처리하는 거야. 앞쪽하고 뒤를 묶어서 처리하는 건데 자기장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유도기전력이라고 하고 델타 BLV로 해석하는 거야. 이건 책엔 소개는 안 돼요. 어떤 책에도. 그럼 델타 B를 찾아야 돼. 다시 뭘 찾아야 돼? 델타 B. 그 다음에 뭐도 고려를 해줘야 돼? V도 고려를 해줘야 돼. 알겠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어.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각 코일이 5개가 움직여. 응? 얘는 동그라미로 2B고 얘는 X로 뭐야? B인 상황이라고 치자. 그럼 사각형 코일이 몇 개가 움직일 거라고? 4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길이가 L짜리인 녀석이야. 길이가 어떤 짜리인 녀석이야? 여기 부분이 L인 녀석이 움직여. 어떤 속력으로? EV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응? 이게 1번.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2L짜리야. 길이가 몇 L짜리야? 2L짜리야. 길이가 몇 L짜리예요? 2L짜리고 V의 속력으로 움직일 거야. 얘 몇 번? 2번. 그러면 얘는 선생님 요 길이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 알겠나요? 이 길이는 필요 없어. 진행 방향의 수직인 길이가 중요해. 진행 방향의 어떤 길이가 중요해? 수직인 길이만 따지는 거야. 진행 방향의 수직인 길이만 따지면 되니까 얘를 더 길게 그려도 상관없다고. 알겠나요? 길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V로 움직였는데 2L짜리가 얼마 움직였어? V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될까? 얘는 L짜리로 가자. L로 얘가 3번이야. 몇 V로? V로 움직이자. 그러면 얘는 3L짜리로 2V로 움직이자. 3L이고 몇 V로 움직이자고? 2V. 3L이고 2V로 움직이자. 이때 1, 2, 3, 4, 5번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세기 비율하고 방향을 다 따지래. 아니, 유도전류의 방향. 다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1, 2, 3, 4, 5번의 1, 2, 3, 4, 5번의 유도전류 세기 비율을 찾으라고. 다시 무슨 비율을? 세기 비율 다 찾으시고, 유도전류 방향은 뭐 쉬우니까, 뭐, 방향은 밑에다 한번 써보자. 방향도 찾으래. 세기 비율을 찾으래. 그리고 방향도 찾아보자. 방향이 쉬우니까 방향 밑에 써볼까? 뭐가 증가하고 있어?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지.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뚫고 들어가지. 그 필요 없어. 뚫고 나오는 게 증가야.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면 뭐 어떻게 돼? 시계. 얘도 뚫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뭐가 돼야 돼? 시계. 그럼 얘는 뚫고 나오는 게 감소, X가 증가. 둘 다 똑같은 해석이야. X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 반시계.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돼야 돼? X가 증가한 거야. 반시계야, 무조건. 얘도 X가 증가하니까 뭐가 돼야 돼? 반시계가 돼야 돼. 이제 무슨 비율만 찾으면 돼? 세기 비율만 찾으면 돼. 이걸 일일이 그릴 거야. 첫 번째 방법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될 때. 알겠나요? 이해가 안 될 때 1번 방법을 쓰라는 거고. 일단은 그림을 칸수를 잘 나눠서 니들이 임의 값을 다 나눠놓고 가는 거고. 브라보를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 변했어? 0이었고 2V니까 2B 변하지 않았나요? 2B 변했습니다. 2B 변했으니까 2B, L, 2B, 4라고 보면 4비율이라고 칠 거야. 브라보를 쓰니까 개수가 4로 떨어져. 그럼 얘는 몇으로 떨어지는 거야? 델타 B가 2고 2L이고 얘도 얼마가 돼야 돼? 4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얘는 델타 B가 몇으로 읽어야 돼? 반대 방향일 때는 더해 주셔야 되고 같은 방향일 때 빼주시는 거야. 알겠나요? 지금 반대 방향이지? 두 영역이 반대 방향일 때 뭐 해주는 거라고? 더해주고 같은 방향일 때 빼주면 돼. 몇 B만큼 변했어? 3B 변했고 몇 L이야? 2L. 그 다음에 V니까 개수만 계속 생각하면 몇에 해당돼? 6. 그러면 얘는 VL, V인데 B가 얼마 변했어? 0하고 B니까 1 변했지. 그 다음에 L도 1이고 1이니까 전부 다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6이 되셔야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렇게 유도전류 방향 색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요? 건우가 잘 이해했나? 이거 이해가 필요 없는데? 외우는 건데? 이해가 필요 없는데 외우는 건데? 외우는 거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참 곤란한데? 풀이 방법을 외우라고 한 건데, 지금 내가? 자,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쉬운 걸로 가보자. 그냥 요거 하나만 해보자. 똑같은 등속으로 움직여. 다시 뭘로 움직여? 등속으로 움직여. 요렇게 한번 해보자. 유도전류는 언제만 흘러? 경계를 지날 때만 흘러. 다시 뭘 지날 때? 경계를 통과하는 동안만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 내부에서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면 통과하는 동안에 여기는 자기장이 0이야. 근데 여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3B. 그 다음에 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B. 그러면 일단 여기 통과하는 요 영역에서 유도전류 방향을 전부 다 판단해봐. 통과할 때마다 유도전류 흐른다고 했으니까 유도전류 방향을 얘기해봐. 번호 얘기해봐. 유도전류 방향. 안 외웠지? 외워. X가 증가하면 반시계. 다른 애들 다 외웠는데 건우 너무 못 외웠어 지금. 그러면 X가 감소하면 건우가 대답해. 칠판만 보고 대답해. 동그라미가 증가했어. 동그라미가 감소했어. 한시계. 이건 수업 시간에 집중도로 외우고 이게 끝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지난 사이에 까먹었어. 왜? 관심이 없어. 이걸 외워야 된다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물리를 잘하고 싶은 관심이 떨어져 있는 거야. 뭐만 외우면 끝나는 거였어 사실은? X진과 뭐만? 한시계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외우더라도 빨리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 둘 중 하나가 바뀌었지. X는 그대로고 증가가 뭘로 바뀌었어? 감소를 바뀌었으니까 바뀌어. 그럼 여기서 증가는 똑같은데 뚫고 뚫고 나오는 거 하나만 바뀌었지. 그럼 또 바뀌어. 근데 어떻게 돼? 그 얘를 기준으로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 바뀌고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처음에 자기장이 없다가 뭐가 증가하는 상황이야?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혹은 동그라미가 증가해요. 라고 대답해. 다시, 뭐가 증가했다고?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혹은 동그라미가 증가했어요. 동그라미가 증가했어. 어떤 거야?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뚫고 뭐 하는 건?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뚫고 나오는 건 감소하고, 뚫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뚫고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뚫고 나오는 건 감소하고 있고, 뚫고 들어가는 건 뭐 하고 있어? 뚫고 들어가는 건 증가하고 있으니까 둘 다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동안은 뚫고 들어가는 게 감소하고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했어.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증가했니?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가 훨씬 더 크지 않아? 그려보면 하나 감소하는 동안 얘 몇 개 증가했어? 2개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뚫고 들어간 게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뚫고 들어가는 게 뭐 한다고 보는 거야? 증가한다고 봐야지.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했어. 어떻게 돼야 돼? 반시계.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것만 있다가 아예 뚫고 들어가는 게 아예 없어졌어. 뚫고 들어가는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시계가 돼야 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지만 되니? 하나만 하면, 아까 집중해서 이걸 판단하는 연습을 했으면, 시간적으로 날 힘들게 만드는데, 버리고 간다. 진도 못 나가서 지금. 자, 일단 시계 반시계 판단이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럼 보자마자, 난 보여. X가 증가했어. 아니, 동그라미 증가야? 뭐여야 돼? 시계. 그럼 또, X가 증가했어. 뭐? 반시계. X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반시계. X가 감소했어. 시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지. 브라보 공식을 쓴다고 했는데. 뭐만 고려하면 돼? L도 필요 없지. L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V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유도전류 세기 비율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만. 그럼 0이었다. 얘가 플러스 3B니까 뭐만큼 변했어? 3만큼 변했다고 하면 얘는 0, 플러스 3이었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만큼 변했어? 마이너스 얼마만큼 변했어? 4만큼 변했어. 변화량 나중에서 처음을 빼준 거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빼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0에서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2.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야? 시계 뭘 결정하는 거야? 반시계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응?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갖다 숫자를 부호를 써주고 나서 시계 반시계를 판단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을 택하셔서 빨리 풀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요즘엔 또 애들 너무 똑같은 문제 많이 푸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여긴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자기장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자기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움직여? 좀 긴게 움직여? 긴게 움직여. 총 3L짜리가 움직여. 여기 몇 L짜리고? 2L짜리고, 여기도 2L짜리고, 여기도 몇 L이야? 2L짜리인데, 몇 L짜리가 움직여? 3L짜리 사각코일이 움직인단 말이야. 총 몇 L짜리가 움직여요? 3L짜리가 움직입니다. 여기다가 자기장을 아무거나 꽂아 넣어주면 좋겠는데, 뚫고 들어가는 거, 뚫고 나오는 거, 니들 맘대로 써봐. 뚫고 나오는 거 몇 B? 3B? 그러면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걸로 2B? 어? 그럼 전류의 색이, 야, 전류의 방향부터 여기 지금 지나갈 때 어떻게 돼야 돼? 뚫고 나오는 게 증가지. 뚫고 나오면 시계 흐르겠네? 시계 흐르겠네. 이 끝부분이 뚫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디까지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진입해서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진입해서 들어갈 때까지. 여기까지, 지금 노란색으로 진행할 때까지는 뭘로 흘러요?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네. 그쵸? 네. 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아니지. 여기까지 안 흘러. 여기까지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흘러요. 여기까지 흐릅니다. 왜 여기까지만 흐를까요?
여기까지는 증가하니까. 계속 앞부분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넘어서는 요 지금 넘어서면 전류가 안 흘러요. 왜 안 흘릴까요? 노란색으로부터 보라색 끝까지, 보라색이 될 때까지는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릅니다. 왜 안 흘릴까요? 자속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쪽도 안 변했고 뭐도 안 변했어? 뒤쪽도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중간은 똑같은 자속의 변화를. 사실 전자기 요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변화야? 자속 변화야.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없는데 왜 전류가 흘러? 변화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자속이 중요해? 중학교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변화를 못 따질 거면 중학교로 되돌아가셔야 돼. 변화량을 따질 수 있어야 돼. 자속이 중요한 거야? 자속의 변화가 중요한 거야? 변화가 어디 중요하다고. 변화가 없는데 왜 전류가 흘러? 안 흐르는 거지. 그래서 어디 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가 이렇게 빨간색 될 때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가 이 빨간색 이후부터는 뒤쪽에 변화가 생겼죠. 그렇죠? 뒤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통과할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움직여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는 시계로 흘렀죠. 그 다음 유도줄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후부터는 무슨 변화가 생겨요? 뒤쪽에 변화가 생기지. 그러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따져야 돼? 앞뒤를 다 따지시는 방법으로 따져야 돼? 얘는 브라보보다 뭘로 따지셔야 돼요? 앞뒤 변화로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스킬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몇 가지 스킬? 세 가지 스킬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스킬을 주로 써? 두 가지 스킬을 써. 얘는 뭐 하는 거야? 검증. 다시 뭐 할 때? 검증해서 그림을 일일이 그려놓고 칸수 나눠가지고 거기다 뭐 집어넣고 자기장 세개 비율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개수의 변화를 일일이 따져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세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판단을 잘 하셔서 문제를 조금 몇 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13번부터 나와 있니? 자, 13번을 봅시다. 전자기유도 파트의 13번. 2005의 마더텅 13번. 이런 13번 같은 경우 거저주는 문제인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개념 공부를 할 때 남들 공부할 때 뭐 했냐고, 남들 좀 외우라고 할 때 뭐 했냐고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자, 자기장이 일정하고 균일하다. 유도전류가 흐르는 그 있는 고리만 고르래. 거저주는 거 아니야? 무슨 변화만 있으면?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비 변화만 있으면. 얘 변해 안 변해? 얘 변하고 있지. 줄어들고, 증가하고 있네?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일정하지, 안 변하지. 그럼 누구만 흐르는 거야? A만 흐르는 거지. 거저주는 문제. 그 다음에 15번. 또 면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고 있는데, 얘는 골 때리네. 자, 0에서 2에 갈 때까지는 직선으로 움직이다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회전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통과할 때는 뭐 얘가 x면 x가 증가하고 동그라미가 증가해서 유도전류가 흐르는데 이 이후부터는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가 변하니 안 변하니? 1번 풀이 방법에 생각해봐. 알겠나요? 같은 가격에 똑같은 자기장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균일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유도전류 안 흐릅니다. 그러면 3초 좀 넘어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나오고 있죠. 그럼 들어올 때 이 x면 반시계, 나올 때는 시계. 동그라미면 시계 뭐가 돼야 나올 때는 반시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 반대. 내부에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자, 보고 풀었어? 아예 안 보고 풀었어? 안 보고 풀었어. 선빵을 날리고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0.5초일 때 시계 방향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1초하고 0초 사이지. 그럼 지금 얘가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판단하려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줄 오른쪽 부분을 읽으셨어야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 문장 읽을 때 종이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로 B라고 하나 써주고 시작하는 게 좋았겠죠. 그럼 들어가면 X가 증가하는 거니까 무슨 시계로 흘러? 반시계로 흐르고 X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시계. 반시계가 들어가. 0.5초일 때는 반시계가 되셔야 됩니다. 땡. 2초일 때 유도전류 흐르지 않는다. 맞죠? 안 흘러요. 금속골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0.5초일 때하고 3.5초일 때 비교를 하래. 자, 0.5초일 때하고 3.5초일 때 뭘 쓰는 거야? 브라보. 그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걸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브라보를 쓰면 PLV, V 똑같고 자기장도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L이 다르죠?
그럼 L이 큰 쪽이 어떻게 돼? 유도전류가 더 커야 되겠지. 누가 더 커야 돼? 3.5초일 때가 더 크다가 답이 되시겠죠. 얘도 틀렸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24번도 보면 치사하게 D까지만 딱 자기장이 흐르네. 0부터 몇 가지만. D까지만 자기장이 있네. 그러면 무슨 속으로 움직인다는 거 판단해야 돼? 등속. 빠른 속력으로 등속. 둘 다 등속은 등속인데 누가 더 빨라? 4초 이후가 더 빨라. 알겠어요? 4초 이후가 더 빠릅니다. 4초일 때까지 P가 D를 지나고 있대. P가 어디를 지나고 있대? D를 지났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초면, 여기가 0초면, 여기 몇 초인 거야? 흰색으로 그린 게? 4초인 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X가 증가하니까 무슨 시계로 흘러야 돼? 반시계로 흘러야 되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속력이 어떻게 됐어? 빨라졌지. 그럼 ED 될 때까지는, 즉 6초 될 때까지는, ED 될 때까지 6초일 때가 딱 요 순간이거든? 흰색에서 노란색을 비교했을 때 X가 몇 개야? 흰색 몇 개 통과하고 있어? 4개. 노란색 될 때도 몇 개? 4개. 그럼 자속의 변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유도줄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이건 몇 번째 풀이 방법을 쓴 거야? 첫 번째 풀이 방법이지. X를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X의 개수를 변화를 읽어준다. 알겠어요? 그럼 변화가 없었으니까 유도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다시 여기서는 무슨 시계로 흘러? 반시계.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6초 이후부터는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지. X가 줄어드니까 뭐가 흘러야 돼? 시계로 흘러야 돼. 근데 기울기가 브라보를 쓸 거야. 다시 뭘 쓸 거야? 브라보를 우린 다 쓸 거야. 그래서 브라보를 쓰면 4분의 D고 여기 몇 분의 D야? 4분의 몇 D야? 2D지. 속력이 몇 배야? 2배야. 그럼 여기서 유도전류가 몇 I라고 치면? 2I라고 치면 여기 뭐가 돼야 돼? I가 돼야 되겠지. 브라보 중에서 델타 B는 똑같은데 L은 똑같은데 속력만 다르잖아. 다시 뭐만 달라요? 속력만 다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다 판단했으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풀면 돼. 알겠어요? 자, 25번을 니들이 풀어봐, 그러면. 자, 이거 오래 걸리면 개념 정리를 더 하시고 풀으세요. 알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니고 17번이지만 말이 17번이지 쉬운 문제예요. 왜 쉽냐? 자, 일단 여기 지금 이 P가 0을 지날 때는 0 지나는 이후부터는 X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흘러? 뭐가 흘러요? 유도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반시계로 흐르죠. 시계 반대 방향, 간시계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계속 반시계로 흘러? ED 갈 때까지는 반시계로 흘러. 그쵸? 그럼 반시계로 흐른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이렇게 흐르면 시계야, 반시계야? 지금 이 방향이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겠지, P 지점에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가 반시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야지 반시계 아닌가요? P 지점에 플러스 몇 방향으로 흐를 때? Y 방향으로 흐를 때 반시계야. 반시계는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증가되는 상황이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3D를 지날 때, P가 몇 D를 지날 때 이후부터는 3D를 지날 때 이후에는 세기가 I인 유도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데?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럼 얘가 플러스 y 방향이 반시계면 여기도 플러스 y가 뭐가 돼야 돼? 반시계가 돼야 되지. 그럼 반시계는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증가해야 된다 그랬었지. 그럼 3D 되는 지점에다 그려봐. 3D 되는 지점은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데 뒤쪽은 변화가 없잖아. 앞쪽의 변화가 x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x를 몇 비워야 돼? 2 비워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여기 x로 몇 비워야 돼? 2 비워야 돼. 그럼 d를 지날 때 그려. d를 지날 때 x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유도전류가 얼마만큼 흘러?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흐르니? 얼마만큼 흘러요? 2분의 1i 흐르겠죠. 왜 2분의 1i야? 브라보. 다시 뭐? 브라보. 잘 봐. 이게 빨리 풀려야 돼요. 다시 이게 전류가 지금 I 제로가 어디서 결정됐어? 몇 D 지날 때? 3D 지날 때야. 알겠나요? 3D 지날 때야. 가운데를 무시하세요. 가운데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면 마치 얘는 어떤 상황을 지나는 거랑 똑같아? 2B 되는 영역, 다시 X로 몇 B 되는 영역을 2B 되는 영역, 자기장 없는 영역 사이를 이때 통과할 때가 뭐가 된다고? I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중간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중간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2B 변한 거야. 다시 몇 B 변한 거야? 2B 변한 거야. 자기장이. LV는 똑같으니까 LV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자기장의 변화만 따지시면 돼요. 그럼 D를 지날 때는 B만큼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얼마만큼 변하고 있기 때문에 B만큼 변하고 있기 때문에 BLV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유도전류 세기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i라고. 어려워요? 개수를 그릴까요? 자, 이게 어려우면 생노가다로 가세요. 다시 뭘로 가세요? 생노가다로 가세요. 생노가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다 무시하고 다시 그리는 거야. 이거 무시하고 어떻게 그리셔이라고? 다시 그릴 거야. 잘 보세요. 생노가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시 그리고 풀어야 돼. 이 상태로 못 이해합니다. 2D 있고요. 그 다음 몇 D 있어요? 4D 있고 6D까지 있는데 생노가다로 가볼게. 어떻게 생노가다를 하는지 잘 봐. 일단 얘를 갖다 몇 D를 그릴 거야? 3D만큼 그릴 거야. 3D면 한 뼘에 요 정도네. 한 뼘에 요 정도니까 한 뼘에 요 정도 가셔야 되겠네. 그래서 요 정도 그리면 얘가 몇 D인 거야? 3D, 4D구나. 4D가 가야 되네. 4D짜리가 가야 되는데 4D가 들어가셔야 되네요. 4D짜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4D짜리를 어떻게 나눌 거라고? D로 나눌게. 다시 뭐로 나눌게? D 정도로 나눠서 몇 칸 정도 쪼개서 생각하는 거야? 8칸 정도 쪼개서 하는 거야. 그러면 8칸 중에서 이거 2칸씩 이동시켜 가는 거야. 2칸씩 이동시켜 보세요. 2칸씩 이동하면 그 다음 상황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자기장이 B래. X로 뭐래? B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무시하고 여기다가 몇 개씩 그리라고? 한 개씩 그리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B면 한 개씩. 2B면 이 안에다 몇 개씩? 2개씩. 3B면 3개씩 그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몇 개 변했어? 2개 변하지 않았나요?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몇 개 변했어? 2개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몇 D를 갈 거야? 여기서 I가 흐르는 상황이 얼마야? I가 흐르는 상황. 3D를 지날 때, 다시 몇 D를 지날 때? 3D를 지날 때, 그러면 0, 2D, 3D 여기 지날 때네? 그럼 4D까지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아니지. 여기 3D니까 여기까지 가야지만 4D네. 그쵸? 여기까지 가야지 4D네. 여기까지 가야지 4D야. 그러면 여기까지 4야지 4D인데, 다 그려. 여기는 X고, 여기는 EX니까 X 몇 개씩 그릴 거야? 2개씩 그릴 거야. 그럼 처음이 몇 개야? 8개네. 코일 안을 통과하는 자속, 자기력선 수. 자속이 자기력선 수라는 것도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알겠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 자속의 변화를 따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상황으로 그림 그려. 노가다. 아니지. 여기까지 가셔야 되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죠? 그러면 처음 몇 개였어? 빨간색일 때는 8개였지. 노란색일 때는 몇 개가 더 추가돼? 몇 개가 더 추가되니? 4개가 더 추가가 되죠.
4개가 더 추가됐지. 자속의 변화는 몇 개야? 4개. 여기서 자속의 변화가 몇 개였어? 2개. 따라서 전류는 얘가 몇 배여야 돼? 2배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 2개 변화했고, 아까 전에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몇 개 변했고, 2개 변했고, 지금은 몇 개 변했어? 4개가 변했다고. 전류의 비율은 1대 몇이 돼야 된다고? 2. 뒤에 쪽 설명하면 앞에 거 했던 거 다 까먹고,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까먹고,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 변화를 따지고 있는데, 변화를 외워둬야지. 사실 변화가 2였고, 지금 변화가 몇이었어? 4. 그럼 전류 비율은 얘가 I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I가 들어가야지. 뭘 어렵게 생각해. 이것도 어려우면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초등학교 공부 다시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셔야죠.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방법은 귀찮을 뿐이야. 다시 뭐 할 뿐이야? 귀찮을 뿐이야. 근데 그 귀찮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번째 방법하고 몇 번째 방법을 해준 거야? 2번째 방법하고 3번째 방법을 익숙하게 하라고. 근데 2번째 방법하고 3번째 방법을 하다 보면 문제 어느 정도 쭉 풀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뭐 해보라고? 지금 그림까지 다 그려서 모는 종이 나와 있는 그림들 다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못하겠는데요? 죽어. 그럼 뭐해?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 바둑돌을 세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바둑돌 세는 것도 귀찮은데 공부를 왜 하니? 흰색 바둑돌하고 검은색 바둑돌 가지고만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 변화를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나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서 익숙해졌나요? 얘가 우리는 뭐라는 걸 판단했어? 뭘로 흐르냐면 P에는 I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데 플러스 I 방향 무슨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시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돼. 그럼 X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거나 동그라미가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몇 D로 가게 되면 3D로 가게 되면 뭐든지 증가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다시 뭐 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증가야. 다시 반시계 흐르려면 X가 증가하거나 동그라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감소해야 돼. 근데 동그라미 감소는 아니잖아. 증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X가 증가하려면 얘는 뭐 해야 돼? X일 수밖에 없는 거지. X로 몇 B인 거야? 2B인 거야. 따라서 얘는 X로 2B인 거야. 자, 그래서 됐고. 그러면 다시 3D 지날 때는 다시 몇 D 지날 때는요? 3D 지날 때는 BLV를 쓸 건데 브라보를 쓸 건데 혹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변화를 동시에 볼 건데 여기서 변화하고 뒤에서의 변화는 없지. 앞에서의 변화 쓰면 브라보를 쓰면 돼요. 다시 뭘 쓰면 돼요? 브라보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의 변화니까 여기서만 따지시면 돼요. 델타 B가 그냥 요만큼만 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2B만큼 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EBLV가 뭐라고? I 제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통과할 때는 똑같이 통과할 때는 뭐가 변한 거야? BLV만 증가한 거야. 다시 얼마만큼만 증가한 거야? BLV만 증가한 거야. 따라서 몇 분의 1 I라고? 2분의 1 I라고. 따라서 틀렸고, OD를 지날 때 전류가 흐르진다, 흐르지 않는다를 구별을 하래. OD면 이렇게 가야 되나요? 4D까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앞에서의 감소량하고 뒤에서의 증가량, 앞에서의 증가량하고 뒤에서의 감소량이 어떻게 돼? 똑같고 중간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상수에 대해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리게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요. 7D를 지날 때 유도전류 방향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7D를 지날 때 유도전류 방향? 7D면 몇 D까지 가야지만 7D니? 3D까지 가야 되겠네. 7D가 가려면 4D 길이니까. 7D면 3D 가는 방향이야.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뒤쪽에 변화만 생겼지. 그러면 BLV 중에서 EBLV만큼 감소했네. 다시 몇 BLV만큼? EBLV만큼. 그러면은 X가 감소했으니까 뭘로 흘러야 돼? 시계로 흐르겠지. 시계는 어떻게 돼야 돼? 반시계가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가 맞게 된다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연습해서 빨리 풀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가져야 되는데 빠르려면 뭘 가져야지 빠를 수 있니?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푼 거에 대해서. 알겠나요? 근데 시험 근처 되면 다른 파트 공부하다 보면 또 확신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확신이 뭔가 깨질 때는. 알겠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자, 그러면 26번은 좀 쉬워 보이는데? 26번. 주영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답을 얘기해봐.
26번. 멋지게 답을 얘기해줘. 졸라 멋있게. 그래? 주영이가 대답하라고 했는데. 이게 왜 잠시만이냐? 족밥 문제인데, 이거. 주주형은 아직 확신을 못 가져서 그런 거지. 천천히 풀어. 그림만 보고도 풀 수 있어. 그림하고 답만 봐도 풀려. 맞아요. 어. 아니, 아니고. 예. 읽었지. 읽었다. 자, 주영이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네가 뭐 아직 뭘 못 풀었는지 모르니까 기억은 마저 틀려. 네 생각에. 맞아요? 왜? 여기도 자석 변화 없고 여기도 자석 변화 없기 때문에 자석의 변화가 없으면 유도줄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둘 다 안 흘렀으니까 안 흐르는 거야. 그럼 아래에 흐르는 유도줄 방향은 지금 뭐가 감소하고 있어? 동그라미 감소하지. 동그라미 감소면 두 번 바뀌었지. 반시계네. 그럼 반시계니까 얘 틀렸지. 자, 그러면은 유도줄의 세기는 Q하고 R에서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속력 똑같고 L도 똑같아. 브라보를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러면은 L부인 똑같으니까 델타 B를 판단해 보면 몇 변했어? B 변했고 얘는 몇 B 변했어? 그럼 누가 더 세? 오, R이 더 세네. 그럼 R이 더 세니까 Q에서가 작다라는 거야. 맞네? 이걸 왜 오래 걸려? 나 진짜 1분도 안 걸려. 잘만 문제만 똑바로 읽는 것까지 해서 1분 30초 그래. 아이고 참. 자, 그럼 31번. 자, 졸라게 많죠 이런 문제, 그쵸? 졸라 많아요. 31번. 주영이가 기회, 아까 전에 줬던 기회를 다시, 만회할 기회를 다시 줄게. 주주영이 답 나올 때까지 좀 봅시다. 자기장을 풀었는데 이걸 못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게 훨씬 쉬운데, 전자기호도가. 그래요? 몇 번이 나왔어요? 4번이 나왔어요? 자, 1.5D를 지날 때는 어떻게 흘렀니? 1.5D를 지날 때는 이렇게 지나는 거죠. P점이 1.5D 지나는 건데 수직으로 뭐 하는 방향이래? 모두 들어가는 방향이래. 그러면 모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x가 증가하면 뭐가 돼야 돼? 반시계. 반시계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y죠.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유도줄의 세기는 1.5D를 지날 때가 4.5D를 지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D를 지날 때는 BLV니까 어떻게 돼야 돼? B만큼 변했죠. 그러면 4.5D를 지날 때도 B만큼 변했죠. LV 똑같으니까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아, 속력이 다르구나. 아, 좆될 뻔했다. 왜 이걸 안 보고 풀었지? 여기에만 시선이 가 있어. 내 눈이 여기까지 좀 보이질 않아. 속력이 여기는 몇 LV야? 2BLV이고, 여기는 얼마야? BLV네. 따라서 누가 더 크다? 1.5D일 때가 4.5D일 때보다 크다. V까지 봤어야 되네. 와. 그 다음에, 유도전류의 방향은 2.5D를 지날 때와 3.5D를 지날 때가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 2.5D일 때 한번 그려보면, X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럼 무슨 식이야? 반시계고, 3.5D 지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X가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X가 증가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커서. 그러면 뭐 어떻게 돼? X가 감소했으니까. 시계가 흘러야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4번. 아까 맞았니? 조슈영이가? 와. 기회를 만회를 했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여기 이제 미지 자기장을 뭐 하는 문제를 찾아야 돼? 찾는 문제를 좀 풀어야 돼. 미지 자기장을 찾는 건데, 니들끼리 토론해 가면서 지금 좀 풀어봐. 33번. 미지 자기장이 들어가 있는 거 34번.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져 있고 미지 자기장이 있는 35, 36번까지 풀어보세요. 네 문제대 연속으로 4개 풀어보세요. 33번부터 36번까지 토론해 가면서 풀어봐. 나는 좀 일찍 쉴게.